지금 여기는 이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또 우산 쓰고 일 가야 되네요. 포항은 날씨 개더워요. 여긴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 번개 소리 들립니까? 오늘은 중3 수학 표준 편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학생들이 좀 표준 편차가 뭐 이 값이 크다 혹은 작다 이런 두 가지 경우일 때 뭔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엥? 기장 언니한테 채은이는 또 뭐 욕먹어?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표준 편차의 값이 크다 작다 이거에 따라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표준 편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표준 편차라는 건 루트 분산이죠. 루트 분산. 그쵸? 분산이라는 거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뭐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점수가 친구들이 40점, 뭐 60점, 또 40점, 60점을 맞았어요. 4명이 친구가, 그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 친구들의 평균은 50점이죠, 그죠? 평균은 50점이에요, 50점. 50점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편차를 구하죠. 편차. 편차는 뭡니까? 혹시 모를까봐 써드립니다. 편차는 변량 마이너스 평균. 이거죠. 그래서 변량에서 40점에서 50점을 빼면 마이너스 10, 60점에서 50점을 빼면 10, 40에서 50 빼면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편차의 총합은 0이에요. 그죠? 근데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0.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딱히 이 값이 흰둥이님 알겠습니다. 네. 편차의 총합이 의미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 편차를 제곱시키죠. 편차를 제곱을 시켜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10이 100이 되고요. 10도 100이 되고 마이너스 10도 또 100이 되고 10도 100이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그럼 400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눈 100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산이 되고 루트 100이 다시 말하면 1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준 편차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가 뭐냐? 자, 4명의 학생이 또, 한 명은 10점, 한 명은 뭐 100점, 한 명은 20점, 한 명은 80점이라고 치죠. 이것도 4명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4명이. 근데 이것도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이 친구도 50점이에요. 그죠? 평균이 50점이니까 얘도 한 편차를 한번 구해보죠. 아유, 100점이면 안 되구나. 미안해요. 90점. 그죠? 편차를 구해봅니다. 변량 마이너스 평균에서 마이너스 40, 그리고 90에서 50을 뺀 40, 20에서 50을 뺀 마이너스 30, 아니, 뭔 소리예요. 800점 뭐야, 이거. 80점인데. 80에서 50을 뺀 30, 얘도 당연히 편차의 총합은
편차의 총합은 0이에요. 의미가 없어, 사실. 편차의 총합은.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편차 제곱을 해보죠. 편차 제곱. 편차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 4, 16, 1600. 4, 4, 16, 1600. 3, 3, 9, 900. 3, 3, 9, 900. 어때요? 아까 봤던 거랑 엄청나죠? 아까는 100, 100, 100, 100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편차들이 얼마예요? 1600, 1600, 900, 900. 평균은 50으로 똑같지만 편차 제곱의 값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편차 제곱의 값들이 굉장히 커졌어. 그렇기 때문에 분산. 다시 말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인 이거 2500, 2500이니까 5000이죠. 5000 나누기 4. 엄청 커요. 그죠? 4, 1은 4, 10이니까 4, 2, 8, 4, 5, 20. 1250. 엄청 큽니다. 아까 얼마 나왔어요? 분산할 때. 여기서는 100이 나왔습니다. 100. 그죠? 100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250이라는 분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1250이 되는 거죠. 엄청 커요. 그죠? 1250은 얼마죠? 5의 세제곱이 5, 125죠? 그죠? 곱하기 10이니까 루트니까 25 루트 2. 자, 뭔가 좀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야 돼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 25 루트 2라는 값이 나왔는데 표준 편차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의 값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친구도 A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A반, B반이었는데, 둘 다 평균이 똑같이 50점이었어요. 그죠? 둘 다 똑같이 평균이 50점이었어요. 그죠? 근데 A반 친구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해서 나타낸다면 50점이 기준이라면, A반 친구 40, 60, 40, 60이죠. 실제로, 평균이 6이라고 치면, 40, 60, 40, 60 이렇게 있는 느낌인데, 그죠? B반도 똑같이 평균이 50이었지만 점수대가 어땠어요? 10, 90, 20, 80 그죠? 10, 90, 20, 80 이렇게 점수대가 퍼져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이유가 뭐다? 편차 값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점수가 더 커집니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제곱을 하면. 근데 제곱을 한 게 분산이었는데 굳이 루트를 씌우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제곱을 해줬으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 라는 건 표준 편차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죠?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값에 밀집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줬던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지금도 하지만 고등학생 때도 또 나오고요. 대학생 때도 또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평균을 아는 것보다 사실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 베리언스, 그죠? 대학생 되면 아마 베리언스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평균이라는 것. 평균보다 분산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500만 원.
A 회사는 500만원. 근데 B 회사도 똑같이 500만원이에요. 그럼 왠지 뭔가 둘 다, 그럼 나도 이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 500만원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A라는 회사의 직원들의 그 한 달 월급을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400만원, 얘는 뭐 600만원, 400만원, 600만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분산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 다 500만원 근처에 있잖아요. 400, 600, 400, 600. 근데 B라는 회사는 알고 봤더니 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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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만 1700만원. 이런 느낌인 거죠. 요런데, 여러분이 이런 B라는 회사에 들어갔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100만원이에요. 그죠? 평균 500은 개뿔. 그죠? 여러분도 100만원이에요. 사장이 1700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겠습니까? 분산이 크죠. 분산값이 크겠죠. 그래서 평균도 중요하지만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게 분산 표준 편차. 근데 내가 왜 자꾸 분산값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사실 거의 뭐 같은 의미죠. 그죠? 분산에다 루트를 쳐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